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더 보면은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지. 아침이 오는데 아침도 오지만 또 밤도 오리라. 자, 여러분 군에 가서 보초를 쓰는데 군대 생활 보초만 안 쓰면 좀 할만하겠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 쫄병들은 다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뭐 열어 서거든요. 아니면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제일 힘든데 고참들은 초저녁에서 자고 쫄병들은 제일 이제 잠 오는 시간에 2시나 4시나 이런 데 깨우면요. 노일병 하고 흔들면 딱 깨면서 막 하는데 욕이 나오려고 그래. 젊을 때 잠이 얼마나 단데 그 단 잠을 딱 깨워서 보존할 시간이다 하고 그 추운데 몸을 막 둘둘 싸고 이렇게 방한복 입고 이제 그래서 여기 경상도 사람 뭐 새벽 때도 그래 안 추운데 경기도나 강원도 가면요 겨울 되면 코로 숨을 훅 내쉬면요 코털이 녹았다가 찬바람 마시면요 또 그 코천장에 얼어붙었다가 녹았다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리고 방한모를 이렇게 썼는데 방한모 털이 오래 가려 있으면 거기 숨 쉬는 그 숨에 아침에 고드름이 얼어요. 그렇게 춥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2시간 쓰는데 2시간이 한 2개월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대할 다음 체번할 보초가 한 5분 늦으면요, 한 5시간 가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면서 졸리지 않기 위해서요, 노래는 다 불러, 속으로. 그래, 이제, 그래, 왔다 갔다, 우리가 보초 쉬는 것은, 이군수 사령부, 3종 창고. 3종이 뭐냐면요, 기름이야, 기름. 유류. 경유, 휘발유 이런 어마어마한 1군, 2군인데 2군 사령부니까 2군에 우리나라 군 1군, 2군 하는 거기에 절반 기름을 우리 부대에서 가져간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일종이야, 일종. 일종이 뭐냐면 식량이야, 식량.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종이야, 일종. 2종이 뭐냐면 피복이야, 옷. 2종이 옷 입는 거, 그러니까 먹고 입어야 돼,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움직일 때 또 중요한 게 3종이에요, 3종. 기름이 없으면 군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탱크도 고철이야, 기름 없으면. 기름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김신조 같은 사람이 내려왔다면, 2군수, 1군수 사령부가 가지고 3종 창고, 기름 창고에 갖다 폭탄 던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초를 서면 온 신경을 꼰두 써가지고 안 졸고 보초를 서야 돼. 그러니까 그때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야 시계가 있으니까 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그런데 옛날에 시계 없을 때는 깜깜한데 도대체 이 밤이 얼마나 깊은지, 언제 날이 셀 것인지, 이렇게 하듯이 역사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쯤 이 새날이 밝은 날이 오는가 하고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오는데 아침이 온다고 늘 아침이 아니야. 또 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옛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소련이 무너질 때
다 그 해체가 됐잖아. 다 해체가 돼서 전부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냥 다 풀어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진짜 옛날 러시아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각자 도생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게 해체될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뭐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막 그 공산주의 이겼다고 막 그전 끝났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이 왔지. 아침이 왔으면 이제 그런 영원한 아침이냐?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아침은 없는 거야. 또 아침이 오지만 또 밤도 와요.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물으면 아침이 왔지, 그러나 또 밤도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아침과 저녁 이게 자꾸 이 교차되게 해서 미래를 알 수 없게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흉한 날, 어두운 날도 그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터널은 언젠간 또 끝이 나요. 그 터널 끝난다고 그 터널이 없는데 또 있어 또. 이번에 설악산 갔다 오는데 왜 너무 터널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설악산 갔다 온 게 아니고 터널 갔다 왔다. 터널에 나오면 또 터널이야. 그처럼 그 인생에도 한 번 시험 쳤다고 끝나느냐. 아침이 오지만 또 밤도 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유럽에서요, 2차 대전 다 끝나고 소련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무기 만들 일이 뭐 있냐. 이제 와서 뭐 그 비싼 돈 들여가 세금 가지고 무기 만들 필요 없어. 이러고 이제 무기 안 만들었거든. 그런데 우크라이나 딱 당하니까 폴란드가 제일 겁을 먹고 한국 무기 막 사다 재는 거 보세요. 폴란드뿐 아니라 지금요, 유럽이 다 달라들어도 한국이 보유한 무기만큼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덕분에 무기를 많이 만들었지. 연구도 많이 하고 기술 발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막 한국만 쳐다보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뭐 늘 밤이죠, 늘 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동안 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래도 뭐 참 어려운 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구상에 그런 대로 좀 얼마간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는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가 후퇴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해 왔는데 아마도 올해 내년이 굉장히 고비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중국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중국에 우리가 의존도가 20%가 넘으니까 5분지 5개 만들면 하나는 중국에 팔았어요. 근데 중국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따라 해야 되겠다,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한국을 따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너무 고급 기술을 가지고 너무 고급 반도체만 만들다가 간단한 그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시대를 대비 못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 다 해도 우리나라 삼성 하나만 못 따요. 못 당한다고. 그 지금 와서 한 30년 완전히 땡치다시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삼성을 자존심 때문에 따라 못 하다가 이제는 뭐 군소리 말고 그냥 TSMC나 삼성을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인 거예요. 미국도 우리는 고급 기술, 설계, 고차원, 소프트웨어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꼭 윤석열이처럼 말해. 인도도 안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는 육체노동 그런 거 인도사도 안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하고 해야지.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육체노동 하느냐.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더니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다 망가져 버리고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만 하다가 실물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되고 미국이 하던 걸 미국 하다가 안 하는 걸 몽땅 갖다가 제조업을 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덮치니까 이제 미국 정신 차린 거예요.
나갔던 기업을 다 불러들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러스트 벨트, 그 녹슨, 디트로이트라든지 이 모든 공장을 다시 살려서 물질적인 이런 물건들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잘나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는 볼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 서둘렀던 게 패착이라고 봐요. 딱 중립국을 선언하고 이쪽에서도 좋은 거 받아들이고 저쪽에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하러 그 나토에 가입한다고 했다가 나토에 가입해버리면 소련 살 같아. 상처가 바로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잘못한 거야. 또 러시아도 그 크림반도가 물론 그 옛날부터 그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뭔지 모르지만요. 그 달콤한데 그 젖이 많이 우리 나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욕심나니까 그걸 또 빼앗아 버리는 바람에 좀 어렵게 됐어요. 전부 다 따져가 보면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거는요. 우리 지금 한두 시간이니까 안 돼요. 그걸 연구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맥마은 선언이라든지 벨푸어 선언까지 이제 올라가야 돼요. 1차 대전 말까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거까지 하려면 뭐 며칠 해야 될 것이고 오늘 한두 시간 정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가자 지구라는 땅이 딱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요 길이가 한 40km 그리고 여기가 10km가 요는 한 10km 되고 요는 뭐 6km, 5km 이렇게 되는. 그래서 36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 좁은 땅에 230만 명이 산다고 하니까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땅이다. 그리고 또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산화지한 그런 거 없어. 뭐 생기는 대로 다 나, 그냥. 근데 땅은 넓게 퍼져나갈 길은 없고, 바다도 여기 땅 막아가지고, 해양도 여기 조업을 할 때, 어업을 하는데, 요 선까지 벗어나, 요 한 10km 되는 요 폭이, 요 벗어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배가 딱 지켜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안에 230만 명이 갇혀 있는데, 여기에 산업이라야 별별 짓을 다 해도 이 사람들 머리 가지고는 미국처럼 무슨 반도체 설계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아주 막막하게 된 거라. 그리고 왜 가자 지구 사람들이 이런 무모하다시피 하는, 이번에 한 거는요, 테러 수준을 넘어서 전쟁입니다, 전쟁. 왜? 승리의 확률은 1%도 안 되는 전쟁을 왜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뭐, 그 중동 진짜 전문가들이 참 많더라고, 우리나라든지 모를까. 제가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로 나온 그 젊은 사람이 자기는 중동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중동학이 복잡하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은 동양학, 서양학밖에 없었어요. 동양학, 서양학.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동양학도 아니고 서양학도 아니고 그 책 이름이 인류 본사라는, 인류 본 역사라는, 인류 본사. 그게 중동사야. 중군동 역사. 인류가 여 출발했으니까 동양만 이야기하지 말고 서양만 이야기하지 말고 가운데 토막 이 인류 본사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을 썼더라고.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참 무식한 거요. 이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고, 제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인류의 숙제가 여기 다 있고 한데, 우리 중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니까, 전쟁 나기 전에는 뭐 별 말이 없다가 전쟁 나니까 이제 학자들이 드러나더라고. 몇몇 사람이 아주 뭐 전문가들, 진짜 연구를 많이 해서 보니까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새까맣게 돼 여기는요. 콘크리트로 장벽을 세웠는데 사람이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가 이 바닥에서 저기까지가 4m거든요. 8m 내지 6m 장벽을 세워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어 올라가요? 매끈한데. 그리고 진짜 감옥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이슬람 세계라든지 뭐 서방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요. 가자 사람들은 굶어서 죽게 되는 거라.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가 특히 중동에서 큰 희망을 희망에 부풀어 있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별 재주를 부리고 몸부림쳐도 이 안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질서를 뒤흔들어 깨뜨려 버리고 이 이스라엘 땅 전체와 중동 땅에서 새로운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하던 말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지금 있는 모든 경제라든지 모든 국경이라든지 이걸 다 흔들어 버린다. 뭐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하다 안 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땡깡을 부른다 그런 말이 있죠. 들어봤어요? 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막 그냥 깽판을 놓고 땡깡을 부른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끔 하던 말이에요. 땡깡을 부른다는 거예요. 생떼를 쓰고 이제 전쟁을 해서라도 지금 모든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마스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마일 하니에 이 사람은 지금은요 카타르하고 이스탄불을 유유자적하고 호텔을 전전하면서 뭐 여유 만만하게 바깥마당에 놀고 있습니다. 아예 신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땅굴 속에 있지 않겠나 지금 하고 뒤지고 있는데 아직은 잡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잡으려고 어지간히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그 이스라엘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무하마드 데이프라는 사람도 아주 문제의 인물인데 이 세 사람, 이 삼총사가 하마스를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안 되고 빗나가고 있어요. 그들의 기대하고 어긋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남쪽의 가자 지구의 이 하마스, 조금 북쪽에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바로 동쪽에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반대하는 그 군대들,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라든지 알카에다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무자헤딘이라든지 이런 여러 반 이스라엘 단체들이 이 하마스가 목숨을 떼걸고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은 이슬람 형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란이 맹주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란을 지구에서 완전히 쥐어버려서 안 있겠나. 이거 몇 번 꾸던 꿈인데 4번이나 그런 꿈을 꿨지만은 안 되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 경쟁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늘 번번이 이겼어요. 4차에는 이스라엘도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 5차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5차가 아니고 4.5차로 흐지부지 될 그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중동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세워왔는데 대체로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패착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쥐를 잡는 건 좋아. 하마스를 잡거나 탈레반을 잡거나 뭐 알카에다를 잡거나 오사마 빈 라덴을 잡거나 그런 정말 악한 테러 단체를 잡는 거는 좋은데 그 테러 단체만 잡아야 되는데요. 쥐 몇 마리 잡는다고, 쥐 한 마리, 두 마리 잡는다고 장독을 다 깨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안 잡는 게 낫지. 근데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장독을 너무 많이 깼어. 지금요, 그 가자 지구 장독은 다 깨버렸다. 지도 못 잡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도 사실 패착이고, 하마스는 더 패착이야. 다 그 승리를 얻고 사실은요, 다 패배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게 가끔 있어요. 지를 잡되 장독을 깨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은 지를 잡지도 못하면서 장독만 있는 데 다 깨뜨려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김일성도 잡지 못하면서 북한을 갖다 그냥 달 표면처럼 만들었어. 베트남 호치민 잡도 못하면서 베트남을 갖다 고엽제를 뿌리고 폭탄을 갖다 소위탄하고 네이팜탄 이런 거 막 들어 부어가지고 땅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킨 거예요. 잡도 못하면서. 쿠바도 잡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지만은 장독을 너무 많이 깼어요. 이라크전에서도 사담 후세인을 잡았지만 그 쥐 한 마리 잡는다고 그런 뭐 문화유산 다 파괴를 했잖아요. 쿠바 전쟁이나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쥐를 잡지도 못하고 장독만 있는 데다 깨뜨리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욕을 먹는 이유는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결과는 보면 언제나 더 큰 악을 행하는 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방법을 달리하여 경제적인 혹은 정책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지만은 러시아라는 뒷문과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는 한 북한도 뭐 제재 뭐 하려면 하라 그래. 별로 효과 관계만 안 좋아지지. 북한이 죽지도 않고 이란을 지금 제재하고 있지만 이란이 뭐 망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전쟁을 치르는 모든 노력으로 대화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미국은 절대 안 찾아. 이스라엘과 미국은 대화라는 말 자체를 강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이슬람교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화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화해를 하자 양쪽 대통령은 다 암살당했습니다. 안와르 사다트도 암살당하고 메나힘 베긴도 암살당하고. 거기서 평화를 말하면 죽어야 돼. 평화를 말하면은 반동분자인 거야. 자기 국민이 때려 죽여버려 대통령을. 옛날에 그 이승만 때 북한하고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된다면 빨갱이 몰아가지고 죽이잖아요. 똑같아 지금도 거기도.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서 벗어나 카타르가요 이 하마스의 본거지야 원래가. 카타르 도하라는 그쪽이 이 본거지인데 그거하고는 사이가 좋으니까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탄불과 카타르 사이에 자유롭게 여행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1월 2일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카타르는 본래 하마스의 본거지였죠. 한의회는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중동 전역에 하마스 자산을 관리하는 하마스 1인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의회가 관리하는 하마스의 자금줄을 조이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외무부는 한의회의 개인 자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에는 하마스의 재정 능력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후 가자 지구 지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빈곤과 극민하게 대조된다고 보도를 하는데 한의회가 소유한 자산은 원화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리고 그 1조 원이 전부 다 지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보조금으로 들어온 걸 챙긴 거야.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어떻든 이 하마스는요. 가자 지구가 어렵고 더 어렵게 될 때야 원조가 더 많이 들어오고 원조가 더 많이 들어야 자기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생산 가지고는 재산을 늘리거나 뭐 잘 사는 길이 없고 이 하마스가 어려움에 처해만 이슬람 42개국인가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나라가 이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예요.
그게 참 어렵죠. 이걸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라는 그게 가자 지구 민간인들이야 다치는 게 안타깝고 하지만은 하마스라는 이 단체가 실제 몇 명이나 되는지 눈으로 봐서 또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옷을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입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일반 양민인지 어떤 사람이 하마스인지 모른다고. 그래 이제 얼굴을 딱 아는 아까 몇 사람 그건 잡아보겠다는데 그 지 몇 마리 잡으려고 두더지 몇 마리 잡으려고 병원도 다 때려 부수고 병원 밑에 있는 통로를 찾아내가지고 아까 그 세 사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카타르하고 이스탄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두 사람은 그 땅굴 속에 있는지 아니면 벗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땅굴이란 게 깨미집과 같이 전체 연장하면 대략으로 한 500km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굴이. 근데 땅굴 안에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닐 정도로 땅굴 터널이 규모가 여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 다 뒤져서 반드시 잡고 만다. 그걸 잡기 전에는 우리는 전쟁 끝낼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려운 게 지금 이스라엘 그 군대는요. 전부 향토 예비군입니다. 향토 예비군이 외국에서나 직장을 갖고 있다가 전쟁 났다 하면요. 48시간 안에 온 세계에서 다 몰려와. 그러면 전쟁을 한 주간, 두 주간 하고 끝내야지. 끝나고 계속 전쟁하고 있으면 그 직장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어렵고 그거 이스라엘이 글쎄 가자 지구를 때려 부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비행기 전투기 가져가서 폭탄만 계속 던지는데 폭탄은 미국이 또 대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때려 부수는 거는. 근데 하마스 아까 세 사람 다 잡았다. 만약에 다 잡아서 목을 쳤다. 그럼 끝날까요? 가자 지구에 그렇게 많은 집들, 그렇게 많은 원한이 사무쳐 있는데 그런 하마스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많아지지 않을까? 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마스를 잡는다고 하면서 하마스를 10배나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굴 속에 있는 하마스는 어쩌면 잡을 수 있을 거라. 그런데 새로 생겨난 사람들, 가자 지구 사람들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하마스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좀 더 머리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마구 그냥 미국 무기가 있으니까 막 두들겨 패고 파괴하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30명 그거 다 죽일 수 있나? 자, 그 어려운 얘기죠. 이 세 사람 잡으면요, 내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이 세 사람 잡으면요, 30명이나 생길 거라, 10배나. 그 30명 잡으면 300명이나 생길 거라, 이런 하마스, 이런 극렬 분자가. 여러분, 이 하마스란 말이 열정이라는 뜻도 되고, 저항이라는 뜻도 되니까,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온 것 같으면 열심당원이야. 자기들 애국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 사람들,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들에게 표를 던져주는 사람도 60%가 넘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이면은 내가 볼 때 30명 나온다. 이런 사람이. 또 그 30명 때려 지금 300명 나올 거라. 그럼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요,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판사판인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는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가자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살은 거나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살아있는 건 죽은 것이고 오히려 죽은 게 산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지하드라고는 성전에서 전사, 알라 이름으로 가서 전사하면요, 아무 죄도 묻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 희망이 없으면 자살, 폭탄, 테러가 그냥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길을 믿기 때문에 이걸 막아낸다는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는 살고 너가 죽어라. 그래, 미국 사람 전쟁하는 보면요, 차 돌려놓고 도망갈 준비해놓고 포탄 쏴다가 점점 포탄이 이래 포신이 어려 서면에 가까이 떨어진다. 저기가 가까이 갔다는 건데 이게 이래 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하마스는요, 하마스나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나 헤즈볼라나 그 무자헤딘 이런 사람들은 너는 안 죽어도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말려요? 저 사람 폭탄 가지고 가는데 너는 안 죽어도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감당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은 또 이 하마스도 희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봐야 안 되겠어요? 전쟁이라도 뭐든지 간에 죽을 판인데. 자, 그래서 이 갇혀 있는데 여기 이 안에 땅굴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해가지고 요 가자 시티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까지 끝까지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지금 남쪽까지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도 9월 4일에 걸프 지역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이 걸프만 그쪽에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레인이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고 또 한 달 사이에 아랍 국가 중에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UAE라고 하는 나라가 바레인과 함께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어요, 정식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아랍연맹은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인정도 안 하고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 사람들로 봤는데 이 두 나라가 벌써 이제 수교를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교가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사우디가 이슬람 정신적 맹주고 또 군사력은 이란이 맹주야. 그리고 국민 수로 하면 이집트가 맹주인데 이집트가 이스라엘 국격 정상화해서요, 대사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양쪽 대통령이 이제 이집트 대통령도 암살당하고 자국 군대에게, 이스라엘 대통령도 자국 군대에게 암살당해요. 그래도 어떻든 국교가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마스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다 이스라엘과 화해해버렸는데 누가 이스라엘 때려잡아요? 그래서 둘을 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때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피스메이커란 자임하면서 대외 성과 축적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양상으로 트럼프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뭐 작품은 작품이죠. 그 다음에 하마스를 왜 전쟁 시작했느냐? 이 하마스라는 말이 힘과 열정, 헌신과 저항, 열심당원 이런 개념인데 승산이 1%도 없는 전쟁을 왜 시도했을까? 학자들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마스는 이번에 테러 수준을 넘어서 전쟁을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목적은 아랍 제국의 관심과 동참과 동정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얻어맞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 하마스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은 안 맞으면서 국민만 실컷 얻어맞는 걸 온 세계 만방에 영성으로 보여줘가면서 동정을 얻어내고 후원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해요. 나는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막 악한 거야. 국민이 죽잖아. 그렇게 그 건물, 여러분 건물 하나 말하는 거 얼마나 정성으로 노력으로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다 폭탄을 가지고 초토화시켰는데 그래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아랍 여러 42개국 나라로부터 동정을 받아내겠다. 자기들은 살지. 국민과 그 모든 시설은 다 파괴되고.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즉 가자 지구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자기들이 이만큼이나 일을 크게 벌이면은 헤즈볼라가 일어날 것이고, 헤즈볼라 뒤에 있는 이란이 거기 끼어들 것이고, 그러면 뭐 이라크도 들어오고 시리아도 들어오고 함께 왁 들어서 2차 판에 이스라엘 그저 전부 완전히 절멸시켜보자.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하마스 소원은. 근데 그러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으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못 미쳐도 국경이나 장벽이 없는 새로운 판도라도 그 가자 지구 둘러서 있는 그 장벽만이라도 다른 나라 군대 가서 다 파괴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도 있었겠죠. 하마스는 일단 헤즈볼라, 알카이다, IS, 시리아, 예멘, 터키, 이란,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나라가 대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2차 판에 이스라엘 완전히 지도에서 없애버린다. 이게 바랐던 것인데, 그러나 지금 세계는 하마스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다른 나라들은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발전적 여지가 있어서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하마스가 왜 또 땡깡을 부리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는 실패한 거야. 그 하마스가 처한 그 현실은 절박합니다. 2023년도 올해죠. 3월 10일에 중동 외교부의 베이징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여러분 사우디하고 이란은요 앙숙 중에 앙숙이야. 시아파가 수니파의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인데 이걸 하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중국이 갑자기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 1대1로라는 대프로젝트를 펼쳐나가면서 그 세상 역사의 앙숙, 영원히 화해가 안 될 것 같은 그 두 나라를 화해를 시킨다고 나섰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하에 비밀회담을 열고 단교한 지 7년 만에 외교관계 정상화를 이룬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마스에게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가 잘 되고 뭐 평화롭게 되면 우리만 죽는 거다. 우리만 이제 후원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2023년 3월 16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등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입은행 지난 3월 14일부터 사우디 국영은행과 첫 위안화 중국 돈을 가지고 대출 협력을 성공에 마쳤는데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승격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하면서 석유 대금을 언제나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달러 돈을 가지고 와야 석유를 줬어요. 달러로만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이거는 사우디가 그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포하는 마찬가지니까 미국은요 놀래 자빠질리 버리는 거라. 중국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화해를 시키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달러 아닌 중국 돈을 가지고 직접 오일 거래를 하겠다. 이게 세상에 미국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 미국 시대는 끝났는가 보다 할 정도로 국제관계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23년 8월 6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간의 수교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데 하마스가 이걸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자 지구만 지상 최대 감옥 안에 230만 명이 감금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마스는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만 뭐
소외돼 버리고 우리만 굶어 죽을 판이 되는 거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다. 희망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희망을 다 헝클고 깨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또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동정을 얻어내겠다. 이게 이제 하마스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가. 내가 볼 때는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큰 판을 벌여가지고 가자 지구 사람들이 정황을 알리면서 중동의 평화를 깨뜨려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시도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중국이 왕이죠. 중국이 이란하고 사우디 중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란이고 이게 사우디인데 이게 화해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입에 담지도 못할 생각이고 사람들의 뇌리 안에서 이런 이란하고 사우디가 화해한다?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건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왔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하마스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또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빈살만 하고 시진핑이 손을 잡았다니까? 그럼 미국은요, 미국의 패권 시대가 지나가는 거다, 이제.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고 이 지구 운영, 지구촌 운영이 가능하냐? 미국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 공산품 대개가 60%, 70%, 80%가 중국 거야. 한국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 요번에 이제 엊그저께 뭐 이 시진핑이 샌프란시스코인가 만났잖아요. 바이든하고. 근데 뭐 할 말 다 해. 대만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진핑이 그 면대 놓고 우리는 대만하고 반드시 통일한다고 한치도 안 물러서고 자기가 할 말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의 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를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이제 화해하고 수교를 해버리면은 하마스는 이스라엘 발바닥에 때처럼 돼. 아무 존재감도 없는 거야. 걱정이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인도에, 옛날에는 우리를 봄베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문베이라고 그래요. 문바이에서 두바이, 몇 바인가 모르겠다. 문바이, 두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의 하이파항을 통해가지고, 그리스의 피레우스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이걸 신 스파이스 루트라 그래요. 신 스파이스 루트. 이 스파이스가 뭐냐? 향료. 새로운 향료 루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하고 요렇게 맞붙어 가지고 세계의 중심을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 중심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무하마드 빈 살만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가 정상화돼야 되고 또 이 이란이 깽판을 놓으면 또 곤란하니까 이란하고도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화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하마드 빈 살만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기 가다지고 이스라엘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 희망도 없는 거야. 갇혀 있어. 어떤 희망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해 무드라든지 장밋빛 꿈을 꾸는 이 꿈을 다 깨게 만들어 버리는 크게 한번 판을 벌려가지고 이 꿈을 다 무산되게 하려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 잊지 마세요. 이 신 스파이스 루트. 새로운 향료 루트를 이렇게 만든다. 옛날에 실크로드처럼 지금은 이제 1대1로라는 이 무역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중심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두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무하마드 빈 살만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하마스의 오산과 착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중동은 거의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석 연료 이후 시대를 위하여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빈 살만이 큰 꿈을. 튀르키예도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라크 연합국이나 그 미국 무기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거기 뭐 이라크가 끼어들 만한 힘도 없고 미국하고 붙어봐야 코피만 나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리아는 지금 내부 문제만 해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헤즈볼라는 싸울 마음이 있지만은 미국을 볼 때 승산이 없어. 이집트, 리비아 등의 나라들이 다 자국의 어려움 속에 심각해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힘겹고 버거워. 중국은 소득 없는 일에 나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도 역시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하마스를 도울 마음이 없죠. 하마스는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고 파멸을 자초하게 된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네타냐후는 법정에 서야 할 판 위기에서 지금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라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상대가 미국과 유럽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개발한 핵무기는 이란, 테헤란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실력을 다 완벽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버리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반드시 지역으로 갈 때 이란을 옆구리에 끼고 가겠다 하고 언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고 안 나서자니 그 시아파의 자존심이 다 흔들릴 판이고 나서자니 미국이 겁나고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무기도 겁난다는 거예요. 이란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미국과 유럽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은 하마스의 패착은 오산에서 비롯된 것이 되고 말았는데 가자 지구를 복구하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100년 걸립니다. 100년. 어쩌면은 복구를 포기하고 보트 피플이나 아니면 뭐 어디 난민으로 다른 데 흘러가야 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거 못 살 것 같아. 그 부서진 걸 보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수리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을 봐.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의 말을 절대로 듣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말리면 이스라엘 갔다가 주춤할 거다. 1000만에, 3000만에 말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는데 절대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절대로. 미국 어린 반풀이지. 미국 사람들이 뭘 해요? 콧방귀를 낍니다. 한마디 끝이야. 바이든, 트럼프, 어림도 이스라엘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돈이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건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유엔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묵살하느냐. 300번 이상을 묵살했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를 300번 이상이나 묵살합니다. 북한이 7번 묵살했어요. 안보리 결의를. 핵 문제 때문에 6번. 그 다음에 미사일 문제 때문에 1번. 북한이 막 불량 국가라 싶어도 이스라엘 비하면요. 참 착한 나라입니다. 북한은요. 우리만 좀 부담된 거지. 다른 나라에 악을 향이 별로 없어요. 내부로 볼 때 독재하지만 국제적으로 그 악을 향한 게 없잖아요, 별로. 그 이스라엘은 북한이 7번 안보리 결의를 묵살할 때 이스라엘은 300번이나 묵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는요, 특종이에요, 특종. 저거는 이게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나라죠. 저런 나라는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돈이 그 배경이지 미국 정부가 유대인 배경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요 유대인 밑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 정부가 유대인들 밑에 있다는 걸.
미국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겉으로만 그렇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미국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모든 조약이나 동맹은요,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어떤 조약, 어떤 동맹,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조약은 없어요.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미친놈이 전쟁 뭘 하나, 그러고 뭐 관심 없습니다. 하마스 뭐, 암만 울어도, 뭐, 저또 울어준다는데, 그 하마스 암만 울어도 저쪽으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극우파는요, 지금 네타냐후보다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우깁니다. 만약에 네타냐후가 지금처럼 더 강경 안 하면요, 극우파 사람들이 죽어요. 네타냐후 살아남지 못해. 우리는 네타냐후가 지금 너무 악질적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극우파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평화를 말하면 반동분자야.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는 다 평화, 샬람, 무슬림 국가는 샬람이라고 인사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다 인사는 샬롬 하면서, 실제로 평화를 누가 말하면은 반동분자야. 지구상에 이슬람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평화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없어지기는 이슬람의 평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수교를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교가 정상화되면은 이거는 중동에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도저히 못 봐주는 사람들이 이제 헤즈볼라하고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요,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이집트가 영국이 지배할 때 영국의 여자들이 거기 와서 이제 주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뭐 다리도 다 내놓고 다니고 가슴도 다 내놓고 다니고 머리도 다 내놓고 다니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볼 때는요, 저 서양 여자들은 저 창녀다, 창녀. 저런 거 물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이야.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지금은 조금 이제, 물어서는데, 바로 지금 현재 이집트 대통령 바로 앞에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은 그 무슬림 형제단을 배척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를 흩어져 갔는데, 중동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가지고, 이 무슬림 형제단의 뿌리가 돼가지고 전부 반 이스라엘 무장단체가 된 겁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 헤즈볼라라는 사람은 이제 이란이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그 외에 여러 반 이스라엘 무장단체는 전부 다 그 뿌리는 무슬림 형제단 나온 거예요. 영국이 여성들이 막 옷을 다 다리고 가슴에 다 내놓고 이런 걸 보다가, 그걸 보다가 자기들 나라의 여자들이 저런 거 본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게 무슬림 형제단이니까, 영국이 근본은 영국이에요, 영국. 자, 이 아랍에서나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말하면 죽습니다. 사다트가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을 했는데, 그 사다트가 자기 나라 군대 10병씩 사회를 하다가 자기 나라 군대가 총을 쏘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차크 라빈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피살됐습니다. 이집트하고 화해했다고. 그런 정도로 평화를 말하면 죽어야 되는 나라가 그 중동이라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는요, 단계적으로, 지금 네타냐후가 그렇게 싸나워 보이고 해도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스라엘 극우파는 뭐 그리 하냐, 한꺼번에 그냥 달 표면처럼 만들어버려 끝내버리라, 이렇게 한다고. 230만 다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은 눈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마스보다도 강하기나 악하기나 무섭기나 하는 건요 10배쯤 악합니다. 하마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손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쥐를 잡지도 못하고 지금 쫄개들만 다 죽는, 국민들을 죽는 거야. 하마스 최고 지도자는 카타르, 이스탄불 뭐 자유를 활보하고 있고, 이스라엘 안중에는요, 선량한 국민이 와 죽느냐 하고 온 세계에 이러냐면 그 이스라엘 안중에는 선량한 국민이 없어요. 가자 지구 사람들은요, 잠재적 하마스야, 다. 애는 앞으로 하마스 될 사람들이고, 여자들은 앞으로 하마스 같은 애를 또 낳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선량한 시민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똑같아, 그냥. 다. 그래서 뭐, 230명이 다 죽어도 이스라엘 눈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개 중에는 뭐, 인도주의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다. 왜 민간인이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는 극소수의 목소리야.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안중에는 선량한 팔레스타인 국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영아나 양민도 잠재적 테러 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주변에게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야, 항상. 이스라엘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번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런 정신으로 전쟁하기 때문에 그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다음에 군사학자들 견해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세계 5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는 8위에서 9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이 5위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1위나 마찬가지야. 왜 1위나 마찬가지냐? 5위라는 것은 객관적 분석이고,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예요, 그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국이 미국이야. 그런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여주자 하고 미국, 이스라엘 함께 하는 거, 함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후의 일 따위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거 걱정하거든요. 남들은요, 다 이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가자 지구 이스라엘이 정복해가지고 자기 국토로 편입해버릴 건가? 아니면, 그래, 안 할 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한다, 안 하면, 그러면 고민 안 해. 일단 때려 부숴놓고 보는 거야. 협상 그런 거 그 다음에 항상. 지금 눈앞에 거스르면 일단 다 때려 부숴놓고 대화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참 솜씨 있죠. 뭐, 그 주변 나라에서 원자로 같은 거 만들면요, 가서 일단 때려 부숴놓고 협상 그 다음에 해요. 그 뭐,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마스 처리는 2, 3주 정도 걸리지만, 헤즈볼라가 또 뒤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앞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용서라는 단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에는 눈에는 눈, 다른 어떤 생각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안중에는 바이든이나 트럼프 같은 거는요, 그런 안중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제 여론은 의식은 하지만 다 무시합니다. 다 묵살하고 무시해요. 따라서 만족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리고 패전은 생각지도 않고 정전 같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쥐를 잡으면 끝 잡지, 잡다가 많은 그런 쥐가 어디 있어. 근데 정전 그런 거 없어요.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신 스파이스 루트라는 그 길은 정말 그리 연결될까? 이스라엘의 땅굴 속에 있는 하마스는 소탕할 수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은 가자 지구 그 원한 맺힌 사람 속에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많이 자라고 있는 그 하마스는 어떻게 절멸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사우디 국교는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란과 수교가 가능할 것인지, 이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 철천지 원수같이 하는데, 아니, 옛날에 팔레비 왕조, 지금 현재 이란이 이슬람 혁명 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팔레비 왕조 때는. 근데 또다시 그런 어떤, 이란이 무슨 혁명이 나면은, 얼마 전에 그 날 뻔했거든요. 여자들 머리, 히잡 쓰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불발이 되고 말았어요.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라크와 그렇게 상처를, 코피를 많이 냈는데 화해가 가능할까? 중국의 1대1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신스파이스 루트는 성공할 것인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바로 아래에 하이파 항구가 그 신스파이스 루트를 하면은 거기가 국제 무역항이 되는데 지중해에서 이 동양 쪽으로 가는 중동의 관문이 될 텐데 그런 큰 꿈이 실현될 것인가? 아프리카의 맹주 이집트의 무슬림 행정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 왜냐? 만약에 그 신스파이스 루트가 활성화되면요, 스웨즈 운하가 절반은 그런 수익이 날아간다고 봐요. 여러분, 스웨즈 운하가 그 한번 통과하는데 통과료가 보통 1억, 큰 배는 1억 정도 합니다. 1억을 내고 지나가 아무것도 지나가면 그건 1억 내야 돼. 왜냐면 희망봉을 돌아가려면 1억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집트의 큰 재산인데 만약 신스파이스 루트가 해가지고 물류가 전부 그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숙제예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앞으로 문제고 아프리카 맹주 신스파이스 루트 건설이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겠는가? 여러분 지금 현재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왜 사우디 사람들에게 이름에 빈자가 많이 나오느냐? 그 빈이요 성경에 나오는 벤이면 벤이 뭐야? 벤야민 무슨 아들의 말에 벤이고 딸은 빈트야 빈트. 그 아랍어로 딸은 빈트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보통 이만큼 되는데 길이가 왜 그러냐? 자기 조상 이름을 전부 앞에 나열해요.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이름은 단축형이고 다 하면 이만큼 됩니다. 근데 누구 아들 해가지고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은요, 살만의 아들 무하마드라는 말 따라요. 빈 살만. 살만의 아들 무하마드. 이거만 단축해 하는 것이고, 풀네임은요, 이만큼 된다. 오사마 빈 라덴. 라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덴. 그 라덴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부자였겠어, 사람이.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의 이슬람교에서 볼 때 미국은 기독교라고 이제 이단 나라인데 이단 나라 군대가 어떻게 그 거룩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외국 군대가 와서 주둔하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황금동 성전을 건축할 만큼 돈이 많은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아들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반기를 든 거예요. 왜 미국 군대를 우리나라 땅에 주둔시키냐. 그래서 이제 신스파이스 루트와 함께 니옴시티 그리고 옥타곤 팔각형의 도시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170km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쭉 도시가 생기는데 일자로 라인이 하나의 라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몇 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직선으로 그 170km를 한 20분 만에 통과하는 그런 진공열차하고 자동차도 하나도 없고 매연도 없고 그런 걸 만든다는 게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오사마 빈 라덴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해.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야. 미스터 에브리싱. 뭐든지 한다는 거야.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네옴시티라든지 옥타곤 팔각형 도시라든지 라인이라고 하는 그 직선 도시라든지 이거 다 하려면은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정밀 계산은 안 되지만은 대충 계산해도 오사마 빈 라덴이 갖고 온 재산 다 떨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10%에서 30%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그 사우드 왕가의 모든 백성은 신하야.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주의야. 그래서 신하 백성은 신하들이고 왕정 한 가문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돈이 국가의 모든 돈이 오사마 빈 라덴 돈과 똑같아.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북한하고 이제 돈 많은 북한이야. 돈 많은 북한. 그리고 왕정이고, 뭐 세습하고, 돈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기는 꾸는데, 그 돈 다 해봐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네옴시티라든지 뭐, 옥타곤, 이 다 가질,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경비가 자기들이 조달할 수 있는 건 30%, 나머지 전부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거기서 이란이 또 폭탄을 던지고 땡깡을 부리거나 하마스가 또 하룻밤에 5,000발을 쏘아대는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중동의 평화는 흥크러져 버리고 다 무위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가 그 투자하겠는가? 근데 그 안에서 뭘 만들겠다는, 그리고 이런 네옴시티나 옥타곤이나 직선 도시라 이 안에서 뭘 만들어서 돈이 수익이 나겠다 없어요. 없고 전부 다 관광이야, 관광. 그렇게 해놓으면 세계 만방에서 이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리하기 위해서 1년에 200만, 300만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돈을 쓸 것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투자하라고 이제 온 세계의 큰 손들을 설득할 모양인데, 저는 볼 때 조금은, 허황되다. 그 수익이 날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즘 많이 끼어들, 중국이 다 해버리면 어떡하냐. 일본이 다 해버리면, 우리가 또, 그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뭐 좀,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꿈을 꾸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달라요. 자, 서구 경제는 이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이제 인도 중동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의 꿈이 뭐냐? 서구는 지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영국이 뭐 하겠어, 영국이? 뭐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금융시대가 끝나버렸는데, 영국 뭐 할 게 없어요. 독일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는 뭐 좀 하겠죠. 하여튼 전기 자동차에서 테슬라에게 밀리고, 중국에 밀려요, 또. 자동차 외에 뭐 독일 거 우리가 뭐 쓸 게 있나요, 지금? 별로 뭐 독일도 뭐 할 게 없어요. 프랑스 뭐 하는데, 그거. 그럼 유럽은 뭐 유럽과 미국 시대 지나갔다. 미국은 뭐 제조만 안 한다고 하는데 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한국, 중국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고, 그것이 중국의 힘이 인도로 와가지고, 인도에서 아까 그 뭄바이에서 두바이에서 리야드에서 하이파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 신스파이스 루트가 건설되면은 중동에서 유럽을 연결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물류가 전부 이 중국 중근동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 중심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돼가지고 이것이 유럽에 퍼져가는, 이게 이제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꿈이 허황하지 않나 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우리 주역은 아니지만은 우리 건설 기술이 있으니까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서 호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꿈을 꾸는 사람 많은데 저는 볼 때 조심해야 돼.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번 전쟁으로 절멸되고 말 것인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 것인가? 역사는 과연 시온주의자들의 손에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광정파들은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온주의자들, 백인들이야. 시온주의자, 가짜 유대인들. 근데 그 손에 미국 금융계, 언론계, 영화계, 군산복합체 제약회사, 미국에 돈 되는 건 전부 다 그 시온주의자들 소유에 다 들어있다고. 자, 이런 방법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요 하나 더 봐야 돼요. 지금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가자지거든요. 이게 보여요?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이거 조금 보여 여기가 이 가자지구 여기. 근데 문제는 가자지구를 독립국으로 만들면은 마리비라고 하는 가스전이 요 가자지구 영해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대박을 터뜨리는데 이 소유권이 가자지구 거야. 가자지구 건데 이 가자지구 사람들은요 가스전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그 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 여기 가자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있고, 요다 하면은요, 거꾸로거든. 이것까지 하면은 3분의 2가 가자지구 바다에 있고, 3분의 1만 이스라엘 바다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요까지가 이스라엘 영해 내의 가스전인데, 여기에 타마르 가스전과 마리비 가스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에너지의 70%를 자급자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그 연료의 에너지의 한 30% 이상이 여기 가자지구 바다 앞에 있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합병했다, 우리가 그냥. 사람 다 죽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합병해버리고 이 가스를 다 가지겠다고 할 때,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누가 말했었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말린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미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기 돈이 있는데, 또 포탄을 던져서 지금 투자한 게 있는데, 글쎄요. 여기, 이 천문학적인 돈이 여기 묻혀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전도, 휴전도, 패전도 상상할 수 없는 거라. 모하마드 빈 살만의 꿈도 잠깐 이야기합시다. 인도의 꿈이 유럽으로 연장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니엄시티라는 꿈이 담겨 있는 계획이죠. 향신료의 길이 이스라엘 하이파항을 통하여 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란이 소외감을 가지고 회방을 놓게 되면 다 허사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려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이란과의 수교를 꿈꾸는 것은 무하마드 빈 살만의 꿈입니다. 이건 너무 파격적이야. 그리고 이것을 여태까지 이슬람권에서 상상도 안 했던 일을 미스터 에브리싱, 이 사람이 이제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너무 파격적이다. 세상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그런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상당히 들떠 있는데 지금 하마스가 저런 일을 저지르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차판에 그냥 하마스를 이번에 그 이스라엘도 코피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너무 억울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마스에 절에 보복하는 거는 뭐
뭐 기분이 안 좋지만 말릴 수 없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지금. 사우디가 이란과의 수교를 꿈꾸는 것은요 무함마드 빈 살만의 꿈인데, 왜냐하면 이란이 이 모든 것에 해방을 놓을 수 있는 딱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고, 이슬람의 중심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되고, 이제 이 시아파인 이란이 소외돼 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중국이 또 그걸 다 읽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도록 이렇게 주선을 했다는데, 중국이 어디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또 미국하고 다르게 합니다. 미국은 편 갈라가지고 자기 편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만드는데, 그보다는 조금 폼이 나게 해요. 지금 중국이 하는 게. 경쟁이 지금 뭐 좀 어려워졌다 해도요, 내가 볼 때 반드시 또 14억의 내수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기업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프로젝트는 종전 이전까지는 모든 개념을 다 초월하는, 내가 볼 때는 이슬람이란 종교까지도 이익 앞에 초월된 거라. 돈 앞에는 뭐 이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형제하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거 다 물 건너갔어요. 여기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동의가 결정적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나라가 화해를 이루어 버리면 중동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평화가 온다. 오사마가 아니고 자꾸 무하마드 빈 살만의 꿈이고, 개혁이고, 그게 미래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동의가 결정적으로 필요한데, 모든 나라들은 이제 희망이 이렇게 있는데, 하마스에게는 희망은 고사하고 남은 건 감옥뿐이라는 거예요. 신스파이스 루트가 건설되면 수에즈 운하 정체가 맨날 밀리거든요. 그 아덴만이라는 아덴 항구가 있는데 홍해 입구에 그 항상 배가 밀려 있는 거라. 순서를 기다려. 배가 오는 배 가는 배 뭐 이렇게 하면 늘 그거 붐비고 하는데, 이제 신스파이스 루트가 개설되게 되면은 그 두바이가 거기에 큰 물류에 또 허브가 되는 거예요. 두바이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되고, 중국이 꿈꾸는 1대1로와 병행되는 꿈이 담겨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하마드 빈 살만하고는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끼어봐야 그 틈에 가서 뭐 하나 뭐 조그마한 그 하청업체로 뭐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건 큰 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가 이제 앞으로 중국에 있던 공장이 전부 인도로 막 갔는데, 거기서 생산한 것이 중동으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갈 때 인도도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할 것이고 중국도 투자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하마드 빈 살만이 그런 큰 꿈을 꾸는 거죠. 남의 주머니에 돈 보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석유시대 이후에 예비하는 빈 살만의 파격적인 꿈이죠. 큰 틀에서 중동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보는 방대한 계획인데, 이걸요 반대할 명분도 반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마스만 기분 나쁜 거야. 너무 잘 살고 그럼 너무 잘 되고 우리는 뭐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죠. 인도,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큰 삽에 폭탄을 던진 것이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결코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은 얼마 못해요. 근데 이제 부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부자야. 그 다음에 무하마드 빈 살만은 10% 내지 30%만 조달하고 나머지는 외자 투자를 받아들이겠다. 외자 유치를 통하여 온 세계 큰 손들이 투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네옴시티, 옥타곤, 라인 도시 등에서 수익을 관광뿐이에요, 관광.
제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없어요. 신스파이스 루트는 어쩌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는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가능해요. 무하마드 빈 살만의 중동 맹주가 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요, 무하마드 빈 살만이 중동의 맹주뿐 아니라 세계 3대 패권국이 되겠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3대 패권국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가스적 보도 역할을 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그 볼런지 모르지만은 한 10년 정도 그럴 것 같아. 10년 정도 안에 되면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은 그냥 허탕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란의 수교가 가능할 것인가?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반기를 들면 꿈은 깨질 겁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겉으로는 형제인 것처럼 하면 돈 앞에는 형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가스전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절대 포기 못 해요. 그들도 결국은요, 국익이 우선인데 그게 누가 한 소리냐면요, 트럼프가 한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 국익 우선이에요. 자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이제 대체적으로 국익 우선이라는 말을 트럼프가 배워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미국 전체가 유대인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해봐야 안 돼요. 자, 서방과 동양이 다 발전했는데 중동만 여태까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걸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게 신스파이스 루트라든지 그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든 물류가 되고 관광이 되면은 사우디는 기름 5.1달러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기름 이후에 준비해야 된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 나라 볼 때 아무것도 없고 석유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석유만 가지고 있다가는 앞으로는 망한다고, 이제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사람 남긴 유명한 말이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끊었느냐? 더 좋은 걸 발견하니까 석기 시대 돌 많이 있어도 망했다. 석유가 이게 환경도 오염시키고 또 고갈되거나 하면은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었죠. 그 석유 장관이 얼마 전에. 사우디와 이란, 이스라엘이 화해하면은 하마스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어렵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틈새가 사서 그 동정받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하마스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죽자 살자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슬람 국가들이 다 좀 이스라엘 견제하거나 아니면 때려 부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안 돼가고 있다면은 하마스는 괜히 그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시사가 그렇습니다. 대충. 이제 중동을 볼 때, 또 뉴스를 볼 때, 이런 감안하면서, 보면은, 무슨 말들, 무슨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 이력이 좀 보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우리 교회는 또 질문 잘하는 교회인데,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습니까? 목사님, 서한지구 하는데. 아, 예. 그 서한지구가 지금 이스라엘 영토입니까? 영토죠. 그 뉴스 보면은 서한지구를 이스라엘이 저번에 전쟁하고 좀 하면서. 전쟁으로 빼앗았거든요. 빼앗아가지고 이제, 그 서한지구를 그 웨스트 뱅크, 서안이 언덕 안자거든요. 서쪽 언덕. 요르단 강 서쪽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땅은 땅인데,
거기는 이제 하마스는 이제 가자 지구에 있지만은, 이제 옛날에는 아라파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아라파트가 거기에 수장으로 있을 때, 그게 이제, 아라파트가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은 진작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건 독립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자치주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요단 상황. 그거는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은 무슬림들에게 구역을 정해 줬는데, 거기다가 이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200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러시아가 붕괴될 때,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 붕괴될 때, 러시아의 모스크바 근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200만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 200만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집을 짓고 살아야 될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조금 인구가 희소하고 땅이 좀 넓으니까, 그거 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야금야금 들어가지고 지금요, 까다가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먹고 살 게 없고 유대인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걸 정착족이라 그래, 보통. 유대인 정착들 자꾸 합격시켜 나오는데,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한 나사렛 마을 있잖아요. 나사렛 마을은 90%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인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장벽을 쳐가지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어요. 또 군데 그러니까 웨스트뱅크 그거는 이제 제법 큰 땅이고 그건 본부고, 아까 말씀드린 나사렛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여러 마을들, 여러 도시들이 몽땅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통째로 다 옮기려면 요단강 서안 웨스트뱅크도 빚어봐요. 그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로 말썽을 안 부립니다. 그냥 이스라엘 국민으로 투표도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들어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가자 지구에 하마스 지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정말 참 이스라엘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또 네, 질문을 준비해 오라고 해야 질문 나오는데, 조금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싸움이. 그래서 이게 참 시작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끝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쟁을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전쟁 끝나는데 협상을요, 몇 년간 하는 수도 있어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참,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거는요, 이란과 이제 막 수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배척한다고 하면은, 바로 또 이란이 수교가 다 백지다, 이렇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모하마드 빈 살만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수교하려고 지금 하는데, 하마스가 저지하면 어떡하냐.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어려운 것이고, 그런 얘기가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거 세게 잘 들어봐야 돼요. 잘 안 들으면 오해합니다. 예, 오늘은 또 다른 이슈가 걸리면 또 이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만큼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의 이야기는 참 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뿌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후처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것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해가지고 거두라에서 낳은 사람들이 이게 다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은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역사가 이렇게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악을 행할 때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은 악을 행하게 용감하게 되었고 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죄인들이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이스라엘 땅에서 또 그 어린 아이들 아무 죄도 없이 그저 태어나가지고 불행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평화를 만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도 속히 문제가 끝나게 도와주옵시고 북한과 우리도 속히 통일로 가는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